어떤 분이요, 주말에 지방 출장을 갔다가 멸치국수를 먹었는데요. 주인 할머니가 사리를 더 주시면서 그러더래요.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 잘 먹어도 아파. 그래서 안쓰러워. 많이 좀 먹어요. 그 한마디에 나를 단단하게 묶고 있던 실이 톡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데요. 허기진 뱃속과 함께 허기진 마음도 같이 채우고 싶었던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위아더 나잇의 깊은 우리 젊은 날 듣고 왔습니다. 정말 근데 잘 먹어야 덜 아픈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살면서 그 전에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집밥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부실하게 챙겨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팠었던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막 감기가 심하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묘하게 어딘가가 막 뼈가 시린 것 같고 뭔가 오한이 오는 것 같고 이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이게 아마 잘 못 챙겨 먹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못 챙겨 먹으면 기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좀 몸도 허약해지잖아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멸치국수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주인 할머니께서 마음도 따뜻하시고 사리까지 이렇게 더 주시면서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어딘지 궁금하네요. 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에는요 노래, 장소,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아스트로의 니가 불어와, 엑소 챔백씨의 체리씨, 규현의 마음 세탁소 등의 가사를 써주신 정영아 작사가님입니다. 작사가 팀이 있더라고요. 100% 서정, 100% 서정인가요? 100% 서정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계신다는데요. 작사가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1, 2부에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그대와 함께 나눌 시간,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우리만의 공간,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1, 2부는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 충분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5548님께서 신청해주신 태연 피처링 크러쉬의 잊어버리지마 듣고 왔습니다. 문자도 남겨주셨네요. 저는 현재 시험 기간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목금 시험을 너무 망쳤어요. 아직 월, 화 시험이 남았는데 남은 시험 잘 치라고 화이팅 한마디 해주세요. 신청곡은 망친 점수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로 크러쉬의 잊어버리지마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시험 스케줄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목금 시험 보고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고 월, 화. 정말 학생분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화, 수, 목, 금 보고 주말 신나게 또 놀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이 주말이 정말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되는 그런 부담감으로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지난 시험 점수는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잠깐 잊으시고 월요일, 화요일 시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003님께서 양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오늘 아침에 워터파크 갔다가 8시 반쯤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네요. 양디 목소리 듣고 자려고요. 주토피아 OST인
Try Everything 틀어주세요. 요즘 날씨에 워터파크 가면은 너무 춥지 않나요?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옷을 껴입기에 바쁘거든요. 요즘에 정말 너무 추워서 요즘에도 워터파크를 갈 수가 있군요. 요즘에는 워터파크에도 실내에서 이렇게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서 뭐 계절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죠. 근데 물놀이 하고 이러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외 나가서 수영하고 그러면 정말 꿀잠 자는데 아마 오늘 꿀잠 주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긴 하루 보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5594님께서 저는 오늘 면접이 있어서 아침 8시 40분에 나갔는데요. 집에 도착하니까 8시였어요. 장장 12시간을 보냈네요. 정신도 힘들고 체력도 바닥나서 쓰러져 있어요. 신청곡으로 소녀시대의 힘내 신청합니다. 아이고, 정말 하루를 길게 보내면 막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막 돌아와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럴 겨를도 없을 정도로 피곤하잖아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2003님의 신청곡 주토피아 OST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이어서 5594님의 신청곡 소녀시대의 힘내. 2003님의 신청곡 주토피아 OST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이어서 5594님의 신청곡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왔습니다. 김서환님께서 생일 선물로 퍼즐을 받았었는데요. 시험 공부한다고 숨겨뒀다가 드디어 시험이 끝나서 하루 종일 퍼즐만 붙들고 있었어요.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퍼즐만 맞췄더니 눈이랑 머리가 빙빙 도는 거 있죠. 그래도 다 맞춰서 엄청 뿌듯해요. 양디는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퍼즐 맞추는 거를 막 좋아한다기보다 예전에 숙소에서 할 게 없어서 퍼즐 맞추는 거를 한번 해봤었는데 정말 그 조각이 많은 퍼즐이었어요. 그 가장자리만 하고 그 안쪽은 시도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퍼즐이었는데 이런 거 정말 집중해서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3시간 동안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퍼즐만 맞추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십니다. 1631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업 특성상 3교대를 해야 해서 야간 근무하는 날이 많은데요. 우연히 출근길에 듣게 된 양꾸라가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야간 근무 출근할 때마다 찾아 듣곤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바쁜 일상에 치여서 처음부터 들은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니 앱을 깔아서 처음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챙겨 들으려고요.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게 다 저희가 사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신청곡은 G.O.D의 우리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이 DJ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삶, 일상 이런 거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듣게 되는데요. 정말 비슷한 이유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비슷한 이유로 행복해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겠구나, 나도 마찬가지였지 라면서 공감도 되고요. 정말 라디오의 매력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의 일상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위로를 드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위로받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와 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1631님의 신청곡 메건 리 피처링 G.O.D의
우리가 사는 이야기.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최윤성님께서 요섭씨 목소리 들으면서 업무를 시작하네요. 요즘 일 문제로 참 많이 힘든데요. 정신 차리고 화이팅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힘들 때마다 듣곤 했던 노래 하나 신청합니다. 윤도현 밴드의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주말이고 또 늦은 밤이지만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업무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8306님께서 오늘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이유 없이 다친 발목도 아프고 목도 칼칼하게 아프고 공부하는데 머리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힐링을 다 동원하는 중입니다. 반신욕하기, 차 마시기, 양꾸라 듣기. 오늘의 마지막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게 기도해주세요. 신청곡은 콜드플레이의 Up and Up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양꾸라 듣기에 작게 별표를 2개를 쳐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힐링 중에 힐링은 양꾸라죠. 제가 또 힐링이 되어드려야 될 텐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치신진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 이 왼쪽 다리에 인대가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시큰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는 좀 쉬어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아무 탈 없이 분명히 잘 지나갈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2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최윤성님의 신청곡 YB의 다시 한번, 이어서 8306님의 신청곡 콜드플레이의 Up and Up. 최윤성님의 신청곡 YB의 다시 한번, 이어서 8306님의 신청곡 콜드플레이의 Up and Up 듣고 왔습니다. 김동혜님께서 저는 수원에 사는 36살 남자입니다. 5년 연애 끝에 올해 11월에 결혼하는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결실을 맺기까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모두의 축하 속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꿈꾸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지만 여자친구가 양디의 팬이라는 그러셨구나. 여자친구가 양디의 팬이라는 걸 안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양디가 축하해주시면 여자친구가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예쁘게 잘 살자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5년 동안 만나셨는데 이제서야 여자친구분께서 제 팬이라는 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5년 동안 굉장히 결실을 맺기까지 힘든 일도 많았다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607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어젯밤부터 친구 집에서 파자마 파티하고요. 오늘 난지 캠핑장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지금은 집에 가고 있는데요. 아직 정거장이 15개나 넘게 남았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즐거웠는데 한 친구가 못 와서 아쉬웠습니다. 제 신청곡은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입니다. 난지 캠핑장 여기 MBC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캠핑을 해본 건 아니고 공연 때문에 난지 한강
그쪽을 갔었는데 정말 분위기도 좋고 한 번쯤 서울에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가서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씨에 더 잘 가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런 날씨에 가면 감기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날씨가 정말 캠핑하기에 최적의 날씨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멤버 두준이가 진짜 좋아해요, 캠핑을. 그래서 캠핑 용품이랑 이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보여주고 사서 보여주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볼게 라고 해놓고 한 번도 못 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함께 가고 싶네요. 7607님의 신청곡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듣고 올게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906님께서 가을이라고 발라드만 듣지 말고요. 프로미스나인의 러브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발라드가 많이 안 나갔거든요. 그 전에도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듣고요. 오늘 락도 듣고 뭐 되게 다양하게 들은 것 같은데 이 곡 들려드려야죠. 2부 끝곡으로 1906님께서 신청해주신 프로미스나인의 러브밤 들으시고 저는 3부에서 정영아 작사가님과 함께 노래 장소 사람 시작할게요. I dream 참 달콤한 꿈을 매일 그대를 기다릴게요.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노래 장소 사람 이어지는데요. 9015님께서 토요일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 중 가장 집중하면서 듣는 날인 것 같아요. 소설책을 보는 기분도 들고 좋은 강의를 듣는 기분도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사실 일주일 중 그 어떤 코너보다 가장 집중해서 듣게 되는 코너인 것 같아요. 사실 DJ로서 진행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토요일 노장사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본인의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노래도 소개해 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도 너무 재미있게 좋은 강의를 듣는 기분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책을 보는 기분도 들고 공감합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요. 이번 주 초대 손님 작사가 정영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듣던 노래, 이미 가봤던 장소, 알고 있던 그 사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 노래, 장소, 사람. 토요일 3, 4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취향이 담긴 추천 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 초대 손님은요. 아스트로의 네가 부러워, 엑소 챔백씨의 체리씨, FX의 루드러브 등 정말 많은 노래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작사팀 100% 서정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계신 작사가 정영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꿈꾸라 가족분들에게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누군가가 듣고 있는 노래 속에서 제가 쓴 가사 한 줄이 그 사람의 마음 한 조각인 것처럼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로디에 글자를 입히는 뮤지션 6년차 작사가 정영아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감성적인
자기소개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쓴 가사 한 줄이 그 사람의 마음 한 조각인 것처럼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이게 마치 제 마음의 한 조각처럼 다가오네요. 정말요? 네. 그러면 노래 정말 멋있어요. 네, 노래 한번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작곡하신다고. 네네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원래 사실 이건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진짜요? 네,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하죠. 네. 앞에서 제가 정영아 씨가 작사하신 노래들을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어떤 노래들을 작사하셨는지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 작사한 노래는 레드벨벳의 Don't You Ain't No More랑 네. 엑소의 헐츠, 그리고 소녀시대 테티서의 메리 크리스마스, 서영은의 포춘 쿠키, 그리고 김성리 씨라고 워너원에 나왔던 분 계신데요. 네네네. 네, 그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 OST였던 그 보고 싶어도 작사를 했었어요. 네. 네. 지금까지 그럼 총 몇 곡 정도를 작사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곡들은 재발매 곡까지 합쳐서 한 89곡 정도가 되는데요. 89곡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89곡이 저작권이 등록돼 있다는 얘기는 한 900여 곡의 가사를 썼는데 네. 까이고 네, 처참히 까이고 한 이 정도가 이제 등록됐다는 얘기기도 해요, 사실. 네. 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6년 차라고 네. 들었는데요. 벌써 89곡. 사실 어마어마하게 열일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900곡을 퇴짜 맞으시고 900곡을 퇴짜 맞으시고 이렇게 89곡이나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쓰신 편인 거죠? 많이 쓴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사실 네. 제가 빨리 시작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100% 서정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중간에 나온 팀도 하나 있고 네. 그리고 혼자 기회가 있을 때는 혼자서 작업도 하고 그래서 네. 사실 그렇게 보면은 많이 작업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선배님들에 비하면은 적은 편이지만요. 근데 저도 어떤 작품을 만들고 이게 세상과 마주했을 때 그 감회가 엄청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작품은 아마 제가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정영아 씨는 그 처음 만들었었던 그 작품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그죠?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어떻게 작사가가 됐는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이제 작사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모전도 이제 참여를 하고 하다가 네. 나중에는 개인 교습을 받게 됐어요. 네. 그분이 이제 버브시스터즈의 서승희 선생님이신데 네. 그분한테 배우다가 이제 새 앨범이 나오는데 한번 가사 써볼래 해서 그 데모를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 제목이 사랑도 이별도 아닌 기억이라는 가사인데 그 제목, 가사 네. 노래 제목인데 네. 죄송해요. 떨려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 현욱 작곡가님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물론 그 네. 가수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네. 이제 노래가 픽스된 거는 그 전해 10월인데, 실제로 나온 거는 그 다음에 좀 2월. 오래 걸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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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노래 가사가 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전체 가사 중에서 딱 두 부분 정도만 반복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가사로 채워져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솔직히 누군가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선택해줬다는 게 맞아요. 네, 너무 이제 감사했죠. 네. 특히나 이 무대에 오르는 아티스트로서는 조금 힘든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외우기 힘든 게 1절 다르고 2절 다르고 3절 다른 가사를 선택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가사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워낙 가사가 좋았으니까 아마 선택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작사팀 100% 서정의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또 네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작곡가분들도 그렇고 작사가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팀을 이뤄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100% 서정. 무슨 뜻인가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딱 느껴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네, 느낌은 네. 있죠. 네. 네. 저희가 3명이에요. 네. 저는 정영하고,
저희 선생님은 서승희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네. 막내는 백인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름에서 성을 따가지고요. 중간에 그 퍼센트만 이제 집어넣어서 100% 서정이라고 지었어요. 와. 아하. 네. 그런 뜻이에요. 아, 저는 서정적인 가사를 쓰겠다. 약간 포부 담긴, 가부가 담긴 팀 네.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한 글자씩. 네. 재밌네요. 네, 참 공평한 팀 이름이죠. 네. 이 누가 정하셨어요? 이거는 저희 선생님이, 서승희 선생님이 정해주셨어요. 아, 센스 네. 있네요. 네. 네, 100% 서정. 네. 팀 이름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작사팀이면은 네. 작사를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회의도 같이 하시면서 함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사팀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작사팀 하나하나마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은 다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무조건 어떤 노래든 이 사람이 작업 안 한 거를 완성하면 안 된다. 요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은 한 명이 A라는 노래 스케치를 하고 1절을 쓰면 두 번째 사람이 2절을 쓰고 나머지 분이 디브리지랑 마지막에 나오는 후렴크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엔 두 번째 사람한테 그게 가고요. 그 다음엔 세 번째 사람한테 그게 가서 나름 공평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네. 다른 그 인경 작사가도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서승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가 또 서로 바쁘기 때문에 바쁠 때는 둘이 할 때도 있고 다 시간이 있을 땐 셋이 하고 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사실 작곡에서는 트랙을 맡아서 하시는 뭐 트랙 메이커 분이 또 계시고 멜로디를 좀 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편곡을 좀 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협업이 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네네. 작사는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듣거든요. 같이 네. 뭔가 뉘앙스도 비슷해야 되고 네.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맞추는 데는 좀 사실 시간이 걸려서 네. 지금은 사실 진짜 착착착착 되지만 그런 시간이 걸려서 그런 시간에 못 견디고 중간에 이제 팀을 깨는 그런 분들도 그쵸.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아, 정말 궁금했어요. 진짜요? 작사팀은 어떻게 작업을 할까? 어떻게 협업을 할까? 되게 네.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날 것 그대로의 질문 딱 2개만 드릴게요. 네. 작사가라는 직업을 떠올렸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작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작사가 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작사가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요섭 씨인 거예요. 자기 친구가. 아, 그러면 나 가사 쓰고 싶어. 이거 네 작곡한 거 나 한 번만 줘볼래? 아니 우리 작가님들 갑자기 이렇게 어필을 우리 작가님이 어필을 갑자기 하시네요. 뭐 이렇게 해서 작사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SNS도 워낙 많이 이제 맞아.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이제 SNS에 감성적인 글을 올리거나 해서 그런 게 뭔가 누군가에게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줘서 그분이 만약에 작곡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연락을 해서 이거를 뭐 가사를 써줄 수 있느냐고 뭐 여쭤본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열린 방법을 생각해 보면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교수를 받는 방법도 있고 좀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학원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네. 저도 사실 학원을 이제 한 2군데 정도 다니고 사이버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작사가가 된 거예요. 네. 저도 뭐 제가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딱히 음악을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가장 최선인 방법을 찾아서 작사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작사가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있어요. 수입입니다. 네. 너무 날 것이어서 정말 부끄럽네요. 네. 통장은 어떻게 좀 추워지는 날씨와 다르게 좀 따뜻한가요?
통장은 네. 제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아, 네. 네, 작사가가 되기 전에도 계속 회사를 다녔고 데뷔를 하면서 퇴사를 했지만 퇴사와 동시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작사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해서 네.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작사에도 병행하고 있었어요. 네. 뭐 작업 시비도 내야 되고 저도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없고 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고 또 뭐 책도 그렇죠. 사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런 저의 작품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 거를 작업하면은 잠깐 좀 따뜻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잠깐 따뜻한데 그게 맞습니다. 뭐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많은 대중분들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만큼 그게 수입으로 이어지는 건데 좀 엄청 좀 딱딱한 얘기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 음악 시장에 다 이제 아시겠지만 노래 자체의 수명도 물론 긴 노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노래들이 수명이 짧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또 꾸준히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계속 곡을 쌓아가야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한테도 언젠가 작사가를 전업으로 하는 날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네. 네, 행복하게 작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작사하는 게 최고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작사를 시작하셨는지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이제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사가님께서 오늘 노래, 장소, 사람 어떤 순서로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오늘 장소, 사람, 노래 순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네. 제가 이 세 가지를 선정할 때, 작사가를 꿈꾸거나 아니면은 관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배제할 순 없겠지만,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장소, 사람,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곡도 정영아 씨께서 작사하신 곡이에요. 엑소 챔백 씨의 체리시. 정영아 씨가 작사한 그 노래 엑소 챔백 씨의 체리시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정영아 작사가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장소 이야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장소는 제가 좀 낭만적이진 않지만 네. 작사 학원으로,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학원으로 골랐어요. 네. 네. 제가 작사가가 되기 위해서 유섭 씨 나이쯤에 네. 그러니까 29살 때부터 이제 작사가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데뷔할 때 31살 때까지 네. 한 2년 동안 작사학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군데 작사학원과 여러 가지 공모전, 네. 그리고 사이버 강의도 듣고, 그리고 개인 교습도 받으면서 네. 데뷔를 하게 됐어요. 저는 작사 학원은 사실 처음 듣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작곡 학원은 네. 종종 듣거든요. 아, 네. 작사 학원은 보통 어떤 걸 가르쳐 주나요? 작사 학원은 작사를 하는 거를 가르쳐 줘요. 그쵸. 네. 당연한 거지만 뭐 약간 이런 건가요? 플로우와 라임 같은 거를 좀 알려주거나. 플로어는 네. 가르칠 수 없어요. 아, 그럼요. 그죠. 그런 건 자기가 절대 가르칠 수가 알아서, 없죠. 네, 감각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플로어는 이론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음악을 많이 듣고 자기가 뭐 노래를 많이 해본다던가 실제적으로 작업해보면서 이제 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작사 학원에서는 작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뭐 어렵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어떤 노래를 연주곡 같은 거 듣고 뭐 에세이를 한번 써오라고 한다든지, 그럼 거기서 가사가 될 만한 거를 골라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또는 데모나 또는 팝송이나 이런 거를 들려드리고, 자수를 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자수를 따는 걸 가르쳐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곡도 구성이 있어요. 우리가 벌스에서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중간에 프리코러스에서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코러스에서 해야 되는 말이 있고, 뭐 디브리지에서 해야 되는 말이 있고, 다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이제 작사가 선생님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그 작사 작업 해왔던 그 노하우를 나눠주면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도 그거를 익힐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제목 하나를 짓는 것도 뭐 쉽게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제목을 지을 때는 코러스 처음에서 맞아요. 짓는다던가. 후렴구에 네. 굉장히 네. 계속 나오는 단어를 네. 사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아주 재밌게 처음부터 그 제목을 넣어서, 가사에 쓴다거나, 네. 아니면 전혀 나오지 않는 거를 한다거나, 그 성시경 씨 지난 앨범 중에 그 좋아였나? 난조아는 그 노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난조아라는 제가 그 작사가분 의도를 파악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난조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이제 보다 보면은 정말, 흥미롭고 재밌고 감동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작사학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죠. 네. 작사에 뭔가 심오한 세계로 들어보면 네. 참 재밌네요. 네, 되게 재밌어요. 네. 29살 때부터 그러면 작사학원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럼 다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 전에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다니셨다고? 네. 그때는 어떤 회사를 다니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은 신문방송학과를 이제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언론고시를 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이제 낙방을 하고, 이제 26살 때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가 되려고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기자는 되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 영어를 그래도 좀 해서 그거랑 관련된 이제 직업들을 이제 한 3군데 정도 데뷔하기 전까지 3번 정도 이제 회사에 다녔는데 네.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실 첫 회사에 들어가서 제 적성하고 이제 잘 맞지 않아가지고, 한 1년 반 있다가 이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적성에 안 맞는 걸 깨달으면서도, 뭔가 이제 제가 적성에 맞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많이 이제 배우고는 다녔죠. 네. 그러다가 이제 2번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고, 그때 제가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네. 제가 신문방송학과 졸업한 걸로는 취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대학에서 이제 영문학과 공부를 하다가 네. 그곳에서 이제 내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이라는 공모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이라는 책으로 네. 공모전에 이제 응모를 했는데 그때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상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나오신 분이 제가 쓴 글을 보고 엄청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쓴 글이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구나. 이제 거기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는 누가 뭔가를 잘한다고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자기 스스로 그거를 잘한다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 음악 같은 것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중음악을 하거나 대중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상을 받아서 꽁돈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꽁돈으로 뭘 할까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주변에 저도 제 글이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 다행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돈으로 작사학원을 혹시나 해서 혹시나 이게 나한테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등록하게 된 거죠. 네. 정말 그 공모전 이름이 내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인데 그 공모전이 인생을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글과 관련된 직업은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작사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약간 편성표 외울 정도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어렸을 때는 테이프로 이제 녹음하던 시절이어서 녹음하는 거 엄청 좋아했고, 네. 저만의 테이프를 만들다던가 그런 게 만들다던가 네. 하는 걸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장래음악의 작곡가라고 쓸 정도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제 마음 한편에는, 음악을 하는 거는 천재들만 할 수 있다.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히 제가 작곡가가 된다거나, 그때는 작사가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음악을 계속 좋아하니까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락 네. 음악에 엄청 빠졌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네. 그래서 막 헤드뱅잉 하는 힘으로 막 걸어다닐 정도로. 와. 고등학교 때 엄청 이제 네. 좋아해서 그때도 사실 학원에 다녔어요.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때 저희 친구들이랑 제 반에 있던 친구들이랑 양귀비라는 밴드를 밴드를 만들어서 좋은데요, 네. 네, 친구들이랑 학원에 등록해서 네. 저는 그때 베이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베이스 멋있죠. 네, 그래서 그때 베이스를 이제 배우면서 이제 그때도 학원을 통해서 공연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쳤던 노래가 그때 연주했던 노래가 건지 앤 로지스의 노벤버 레인, 돈 크라이 그리고 본조비의 리빙 온 어 플레이어 뭐 이런 거 했었고 와, 네. 네. 되게 그때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 실용음악과 가고 싶었는데 네. 사실 집에서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엄청 막 뗐을 정도로 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며칠 울다가 그냥 열심히 수능 공부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 말씀을 또 잘 들으셨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음악에 대한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네. 사실 처음에 한 학교 내에 있는 음악 밴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내기 공연을 하고 그때 다 기억나요. 그때는 뭐 했냐면 패닉의 숨은 그림 찾기. 제가 마지막으로 네. 했던 곡이에요. 그것까지 하다가 이거 내 길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진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는 완전 기자에만 이제 몰입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작사가로 온 거라고. 그럼 원래 지금, 좀 음악을 좋아하셨네요. 네,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경외심 같은 게 있어서 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더 많이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해보니까 또 길이 열려서 네. 이렇게 왔네요. 근데 아까 학원을 다니시면서 계속 네. 회사를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금 질문이 뜬금없습니다만 네. 회사 다니실 때 저희 팀의 리더 윤두준 씨와 관련된 분과 함께 일을 하셨다고. 네. 누구죠? 네. 제가 사실 처음 직장이랑 세 번째 직장이랑 같아요. 네. 그 직장에 다니던 언니 한 분이, 윤두준 씨 친척분이셨어요. 너무 네. 신기하죠. 네. 신기한데요? 네.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네. 정말 좋네요. 이 바닥 좁습니다. 되게 네. 좋죠. 되게. 굉장히 좁습니다. 언니 네. 잘 지내시죠? 네. 갑자기 음성 메시지를. 네. 이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네. 정영아 작사가님께서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 노래는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던, 저를 치유해줬던 노래 한 곡을 골라왔어요. 네. 바로 루시드 폴의 꿈꾸는 나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어쿠스틱한 사운드도 너무 좋지만, 가사 자체도 굉장히 동화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꿈꾸는 나무가 이제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네.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가 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누군가를 겨누며 미친 듯이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또 작사 공부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 안 될 거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니니까. 네. 그때 이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중간에 밖에 나와 있다든지 또는 점심시간에 나와서 이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꿈꾸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그와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루시드 폴의 꿈꾸는 나무.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 노래 장소 사람 정영아 작사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이야기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골라온 사람은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네. 이거를 이제 작사랑 또 이제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작사를 하려면은 그냥 저 혼자 글을 써서는 되질 않아요. 멜로디가 있고 음악이 있어야지 제가 거기다가 글을 쓸 수 있고 그 자체가 작사거든요. 그쵸. 그래서 작사를 하려면은 작사를 할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노래를 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 사람이 이제 작곡가일 수도 있고 또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주는 뮤직 퍼블리싱 회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전속 작사가나 뭐 작곡가로 들어간다면은 기획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자기가 이제 가사를 쓰려고 하는 그 데모곡을 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네. 네. 그리고 배우는 단계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도 결국 이 사람들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로 골라온 이유가 네. 제가 이제 작사가가 되기 위해서 만났던 그 분들을 다 이제 여기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작사가가 되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로 네.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일이든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음악 관련 작업하는 건 정말 혼자 사실 만들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정말 혼자서 해내기는 힘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정말 고마운 분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개인 교습을 했던 그 100% 서정 같이 하시는 그 네. 선생님하고 사실 가장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이 개인 교습을 받은 후에도 학원에 다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저의 데뷔를 어쨌든 가장 먼저 도와주신 분은 이 서승희 선생님이시고,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 학원을 통해서 뮤직 퍼블리싱 회사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많은 곡들을 제가 수급을 받고 작업을 네.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됐던 게 이제 저희 소수자 대표님하고 이제 본부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수상소감 같아져가지고. 네, 수상소감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네. 굉장히 괜찮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그만큼 네. 뭐 감사한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신인 때부터 함께 음악을 만들었던 그 뮤직 컨테이너 식구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해오면서 항상 용기 내주고 힘 대주신 다른 작사가 선배님들 이름을 네.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동료분들 다 되게 감사해요. 근데 정말 네. 이 사람에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네. 뭔가 이해돼요. 그죠? 네, 정말 이해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짧은 수상 소감 느낌 네, 물씬 나는데요. 그 버블 시스터즈의 서승희 씨와는 그럼 인연은 SNS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이제 제가 계속 작사가가 되고 싶어서 네. 뭐 공모전, 작사가 이런 거를 항상 SNS로 검색을 해봤어요. 네. 물론 그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쳐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매일 하루 하는 일과들이 그런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공모전, 작사에 관련된 거 찾아보고 SNS도 역시 그런 거 찾아보는 거였는데, 그걸 찾다가 이 서승희 선생님께서 작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제자를 구하신다고, 그러니까 레슨을 구한다는 네. 그 짤막한 글을 올리셔서 거기에다가 이제 답글을 보냈던 거고, 그거를 인연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개인 교습을 받게 되었죠. 근데 서승희 씨가 먼저 같은 팀을 제안하셨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그 말 들었을 때 기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되게 좋았어요. 그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네. 어쨌든 저는 데뷔하고 나서였어요. 네.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겨서 첫 번째 곡은 2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랑도 아닌 이별도 아닌 기억은 2월에 나왔고, 두 번째 곡은 이제 5월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곡이 언제 나왔냐면 1년 3개월이 지나고 나왔어요. 좀 공백이 길었네요. 네, 1년 3개월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네. 아마 저는 아직 실력이 무르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때 작업했던 곡들이 나중에 나온 곡도 있지만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되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했어요. 네 길이 아니라고. 네. 네. 그렇게 이제 힘들었던 상황에서
한번 팀 작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 백인경 작가랑 저랑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돌파구가 됐었던 그런 네. 제안이었어요. 정말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도 들을 텐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정영아 작사가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노래로 골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골라온 곡은 아스트로의 네가 부러워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을 얘기하면서 같이 작업했던 분들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팬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왔어요. 네. 이 곡을 작업할 때, 수정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담당 A&R 팀장님하고 막 밤새도록 그 수정을 몇 번씩이나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친해지기도 하긴 했었는데 막 새벽 3시에 이제 보내주시면 저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답장을 보내면 그분도 이제 답장을 보내주시고 엄청 되게 많은 서로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만들었던 앨범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때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티저가 처음 나왔는데 이제 티저가 나왔을 때 모든 노래를 들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일부분을 들려주는데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보통. 네. 근데 그 티저에 이 노래 중간에 나오는 크레이지 섹시 쿨이라는 네. 이 네가 부러워라는 이런 감성적인 제목이랑 약간 다른 그게 이게 딱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듣고 이제 팬들이 크세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네 크세쿨이라고 그래서 이 노래는 제목이 이제 크세쿨이 되었죠. 네가 부러워 보다 크세쿨이 네. 팬분들에게는 조금 더 네네 확 다가오셨나 봐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크세쿨이라는 걸로 이 노래가 남긴 했지만 이게 크세쿨이라는 재밌는 단어가 남았던 것도 그렇고 솔직히 이제 작사가로 이제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황홀한 순간이 있다면은 콘서트에 갔을 때 팬분들이 제가 작사한 노래를 따라 불러 떼창하는 게 그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정말 행복하죠. 네. 네.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재밌는 제목을 네. 만들어주시고 별명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예,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아스트로의 네가 부러워 듣고 올게요. 아스트로의 네가 부러워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아 작사가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골라온 노래는 네. 규현 씨의 마음 세탁소예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작사가 돼서 제가 쓰고 싶었던 가사를 제가 좋아하던 가수가 불렀을 때 나왔던 노래를 골라왔는데요. 네. 네. 마음 세탁소를 특별히 또 골라온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남매를 키우시는 거의 많은 시간 중에서 한 거의 30년 가까이를 저희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탁소라는 공간은 저한테 많은 이야기하고 추억, 시간이 담긴 곳인데요. 네. 사실 저는 그 세탁소라는 게 가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언젠가 이거는 작사가 지망생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미지 세탁이라는 단어가 네. 갑자기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네. 영감은 그렇게 떠오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세탁소가 가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마음 세탁소라는 거를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쓰고 싶은 거 이제 짤막하게 길게도 아니에요. 짤막하게 이제 써놓고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제 그에 맞는 노래가 나타나길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사겠네요. 그 작업이 네. 굉장히 네. 좀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하면서 네. 또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기분 좋은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현 씨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규현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A&R을 통해서 했고 그때 곡이 의뢰 들어온 게 그 뮤직 퍼블리싱 회사에서 네. 규현 씨 곡을 수집한다 그래서 그때 함께 작업을 하던 그땐 제가 이방원 사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곡 작업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규현 씨의 반응은 그때 나중에 이제 앨범이 나오고 나서 네. 제가 그
연락이 왔었나요? 연락이 오진 않았고요. 아, 예. 아, 핸드폰을 만드시길래. 네, 제가 핸드폰으로 그때 규현 씨가 사인 CD를 보내주셨거든요. 아, 이 방송 네. 앞으로. 네. 그래서 그때 이게 반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걸 이제 찍어와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곡을 하고 느낌표가 2개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한 가을 보낼게요. 하고 느낌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규현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 정말. 모르실 텐데,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규현 씨 그러면 한 번도 만나 뵙지를 못한 거네요. 네. 이 작업하기 전에 네. 콘서트는 한번 이제 어떻게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예전이죠. 네.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아, 아쉽습니다. 네. 앞에 마음 세탁소 가사가 있는데요. 작사가님께서 좀 가장 힘을 준 부분, 신경 쓰신 부분, 네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마음 세탁소라는 노래 작업할 때 노래를 딱 다 들어보고 마지막에 보면은 네 마음 세탁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네.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저는 메인 멜로디라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다가 그거를 먼저 집어넣어 놓고 이제 코러스를 완성한 후에 사실 세탁소가 가사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다른 주변 분들한테 먼저 코러스 부분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작업을 했었어요. 네. 작업할 때 이제 이 가수의 나이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어떤 사랑을 해왔을지 저의 짐작으로 이 나이 때면은 이 정도의 사랑을 해왔겠구나 생각을 하고 가사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큰 주제는 이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세탁소가 돼줄게. 왜냐면 그 사람도 사랑을 해봤고 나도 사랑을 해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을 테고 나도 있을 테고 하지만 네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던 내가 네 상처를 세탁해줄게. 이런 가사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는 동안에 네가 겪었던 사랑 이별 누구든 난 상관없어. 내가 안아줄게. 내가 왜냐면 이 세상 하나뿐인 네 마음 세탁소니까. 아, 너무 예쁘네요. 이거랑 이제 2절 처음 들어가면은 처음이란 말이 뭐 중요해? 우리 처음인 게 더 특별해. 왜냐면 이제 20대 후반 뭐 이때 가면은 첫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아닐 확률이 높죠? 네. 네, 아닐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가 갑자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도 제가 좀 힘을 줘서 썼던 부분이고, 네. 두 번째 얼룩진 기억 다 지울 수는 없대도 다른 행복으로 있게 된다면 삶은 어떨까? 함께 해볼래?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고 이제 제안하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도 썼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세탁해보면 어떨까? 아, 정말 생각합니다. 네. 가사가 예뻐요. 근데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네. 마음 세탁소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노래 장소 사람 정영아 작사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렇게 제가 항상 들어왔던 라디오에 제가 나와서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네. 청취자가 저의 고등학교 때 중학교 시절이 돼서 얘기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가사들 많이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효섭의 꿈꾸는 라디오. 10월 27일 토요일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아까 정영아 작사가님께서 소개해주신 규현의 마음 세탁소 들을게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제 꿈에 놀러오세요.